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46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46차시 정부 지원 사업 제이플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제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받게 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얻었으며, 또 정부 지원 사업을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 차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제이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이하게도 R&D 사업을 먼저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지원을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R&D 지원 사업을 받게 된 이렇게 R&D를 먼저 받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고요.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공기업의 R&D 프로세스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발전사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기술 설명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발전사를 찾아다니시면서 네. 내가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같이 좀 공동 사업을 하자, 이런 마케팅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다른 기술도 일부 저희가 소개를 지역난방공사에 같이 했었지만 해외의 기술보다는 국내에 독자 개발한 기술이 더 관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중소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사업에 R&D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R&D를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저희가 국내 기술 개발한 기술이 국내 기술인 요인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요인은 공기업이 그 당시에 꼭 기술이 필요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이 서로 양자간에 필요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매 조건부 R&D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구매 조건부라는 게 뭔가요? 구매 조건부는 타이틀에서 이미 짐작을 하시겠지만, R&D를 해서 성공한 제품은 투자 기업인, 수요처에 있는 기업에서 어느 정도를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구매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은 공동 개발뿐만 아니라 매출까지 연결되는 R&D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느 정도 자금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뭐 자기 분담금이랄까요?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여를 해서 R&D가 진행된 케이스인가요? 주관 기관은 저희 제이플 에너지가 주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관리 기관은 중기부 산하에 있는 SM텍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인 공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세 개의 기관이 협업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요. 비용은 총 R&D 예산은 공식적으로는 5억 5천이 책정이 되고 협약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R&D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R&D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중기부하고 지역난방공사는 공적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추가 R&D를 지원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R&D는 저희 제이플 에너지에서 순수하게 100%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랬던 관계로 저희가 R&D에 투입된 양은 많았지만, 금액은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비율을 따지게 되면 총 금액에서 저희 제이플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25%. 네, 그 다음에 중기부하고
공기업인 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75%. 그 두 기관은 75% 중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 R&D 규모가 5억 5천이면 25%면 한 1억 5천 정도 네, 부담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그 성과가 좋게 나서 네. 굉장히 그 주목되는 어떤 것들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당시에 저희가 그 최종 평가를 받아서 우수 연구로 그 해에 그 해에 그 우수 연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중기부에서 매년 그 실시하는 R&D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여러 그 좋은 그 기업들의 좋은 기술들도 우수 연구로 선정이 됐지만 저희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당해년도 2017년 당해년도에 우수 연구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2017년도 우수 특허 대상도 저희가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이플 에너지가 갖고 있는 특허로 개발된 요 R&D가 그 상반기 27년 상반기에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 우수 특허 대상은 1등 아닌가요? 그게 뭐 그 대상이 여러 개가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분야가 이제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분야마다 그러면 환경 분야에서는 뭐 1등으로 봐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정부 이제 지원을 받아서 R&D를 하신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후배들을 위해서 이 R&D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노하우가 어떤 것들을 잘 이렇게 해야 그 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런지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업 계획서 중에서 그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내용 R&D니까 기술이 포커스가 되겠네요.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을 아주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 아주 충실한 내용이 그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업계획서 안에 보시면 그 나중에 사업화 계획도 들어갑니다. 그 사업화 계획은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하죠. 불확실한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화 계획도 충실하게 쓰기는 써야 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R&D는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아주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그 기술 개발의 어떤 목표치랄까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구체화해서 다른 부분보다 사업화 계획보다는 그게 기술을 중점적으로 써야 된다. 한 가지 조금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그 기술의 그 필요성, 그다음에 차별성, 그리고 필요성, 차별성, 그다음에 내용 개발 기술 내용 중에서도 그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해서 경제성이라는 건 인풋 대 아웃풋 이런 거죠. 성능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가 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의 필요성, 시장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 그래서 이 기술이 기존의 뭐 국내사는 세계적인 뭐 기술사가 있는 그런 세계적인 경쟁자와 대비해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두 번째. 그 세 번째가 경제성, 효율성, 성과, 그러니까 뭐 성능이라든지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경제적, 뭐 가격면이라든지 효율면이라든지 뭐 성능면 이런 거에가 좋다. 이 세 가지 점을 중점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득력 있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부 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정부 지원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창업을 하라, 또 뭐 기술 개발도 정부 지원과 자금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라 이런 얘기들 하는 목적이 그 리스크를 이렇게 굉장히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 자금을 통해서 창업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되게 좋았다. 뭐 이런 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자금적인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의 기술을
그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의 R&D 자금을 통해서 그 많은 예산,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기술 개발을 본인의 분담금도 일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 지원금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세 가지 점이 아주 그 유용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